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제 조현상입니다. 사실은 이마가 이렇게 넓지 않은데 이저 화면으로 이렇게 광각으로 이렇게 이제 화면이 잡히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렇게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이발소에 갔더니 이제 부부가 일을 하시는데요. 이제 아저씨가 열심히 이제 이걸 자르시면 아주머니가 이제 면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말이 아주머니지 사실은 70대 중반쯤 되셨습니다. 부부가 좀 불안합니다. 그 면도는 칼로 이렇게 할 때 손을 이렇게 떠시는 것 같고 그 이제 할머니죠. 뭐 할머니신데 머리 이렇게 감아주시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아따 대충 해도 이쁘구만. 다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좀 하여튼 뭐 이쁘다고 해주시니까 그냥 왔습니다만은 좀 어디 정돈이 안 된 느낌입니다. 제가 봐도. 그러냐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요새 이제 그 남자들 머리도 이제 미용실 가서 이렇게 미용을 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저희는 왠지 뒤에 뭐 면도 이런 데도 좀 깔끔하지 않고 그래서 이발소를 가게 되더라고요. 역시 뭐 9세대는 9세대 같습니다. 여튼 이제 2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오늘이 28일인데요. 제가 또 아직 지난번에 산행 때 동영상을 촬영해 온 것을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 다 편집해서 다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또 2월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2월의 난관리, 제가 약속 드린 대로 매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촬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죠. 이 나이 때까지 뱉은 말 하나를 신용으로 버텨온 인간성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하여튼 2월달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벌써 지난번에 1월 23일, 4일 제가 산행을 다녔습니다만은 논밭에는 벌써 땅이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께서 벌써 트랙터로 땅 고르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 마늘 농사 하시는 분은 이제 마늘이 새싹이 올라올 때 그 비닐을 뚫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 꼬챙이 가지고 계속 그걸 이렇게 헤쳐가면서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봄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입추죠. 입춘입니다. 입춘.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전신 마취 2번 하는 바람에 IQ가 한 40 떨어졌습니다. 여튼 2월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촬영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살균제를 좀 치려고 시비를 하려고 지금 저도 이제 바로 촬영이 끝나면 살균제를 좀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되면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정도 유지가 되고 낮 기온이 한 20에서 25도 정도 유지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쭉 이어지면 이제 막 움직이죠, 남들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움직이는 게 활성화되는 것들이 뭐 꽃대도 꽃대입니다만은 지난 가을에 붙었던 신화들 통통하게 이제 엉덩이가 커져가지고 뿌리를 만들려고 하면서 싹도 이제 위로 밀어 올릴 준비를 막 하죠. 막 발부가 여물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는 좀 약하게, 통상 이제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도가 한 2000대 1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해서 주어라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3000대 1 정도 좀 연하게 해서 월 초에 한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싹 이제 이 뿌리에 흡수가 되면서 어쨌든 물하고 상관없이 삼투압 현상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비료 성분은 물보다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물을 뽑아내고 이제 비료 성분이 들어갑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쫙 스며들면서 2월 중순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흡수가 된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꽃대도 서서히 신장을 하게 됩니다. 난 잡지를 보니까 이제 대개 3월 10일경에서 이제 20일경 요 사이에 이제 거의 전시회들이 많이 열린다고 이제 그 광고들이 나와 있던데요. 꽃대를 올리는 것이 급가온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안 됩니다.
금방 꽃대가 이렇게 쭉 위로 웃자라 가지고 화색도 약할 뿐더러 꽃대는 또 볼품없이 웃자라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대를 관리하는 것은 낮과 밤의 온도차를 비교적 적게 해서 훈훈하게 어느 정도 약 한 10도에서 25도 사이, 15도에서 25도 사이 정도로 밤 기온을 낮과 비슷하게 해서 싹 유지해주면 서서히 꽃대가 신장을 하면서 이제 적당한 높이로 자라게 됩니다. 급가온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꽃에 관한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뭐 난세계 또 난과생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난 잡지가 두 가지가 있죠. 난세계하고 난과생활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튼 2월달 그 잡지를 보니까 그 꽃대 또 화색 발색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저도 지금까지 뭐 20 몇 년 동안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도 계속 보고 또 배울 거는 배웁니다. 난을 기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난 잡지를 한 권 정도는 정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를 돈 뭐 만 원도 안 되는 책 한 권 값에 한 달 동안 그 내가 거기서 얻는 정보 한 가지만 얻어도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같은 뭐 유튜버들이 또 가르쳐 드리는 것도 많겠지만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얻을 것 따로 있죠. 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2월 달에는 가장 먼저 살균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살균제, 살충제는 물 주기 전에 줘야 좋냐, 후에 줘야 좋냐. 또 비료는 물 주기 전에 줘야, 나중에 줘야 좋으냐. 이거에 대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살균제, 살충제는 물 주기 하루 이틀 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균제는 또 무엇을 줘야 되느냐. 여튼 그 2월호에 난 잡지를 보니까 그 또 해충의 이 난 병증 뭐 입마름병, 곰팡이병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이제 이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정독하시면 좋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난에 이제 그 질병을 주는 난의 병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푸사리움, 또 피시움, 또 라이족토니아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뭐 전문 용어로 그 세균 이름 우리가 영어로 된 이름 외우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세균과 살균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어떤 그 이론을 정립을 해서 촬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식물성 세균이 있고 생물성 세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식물성 세균은 곰팡이류죠. 곰팡이류. 곰팡이류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주의 뿌리를 받고 자기의 그 역할을 번식시키는 거죠. 자기 세포를 번식시키는 행위. 이것이 곰팡이류입니다. 이것은 식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균은 생물성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가 기반이 되는 살아 움직이는 단세포 생물성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방지하는 약제도 두 가지가 되겠죠. 곰팡이류 식물성을 방지하는 약이 있어야 되고 또 생물성 살아 움직이는 세포를 죽이는 약제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참 그 이제 밴드란다 카페 이제 그 카페가 유행할 때 저도 카페를 한 15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카페에 그 카페에 그 이제 난을 배양하는 그 방법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드리는 카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메디록스라는 약제가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디록스 또 뭐 무슨 메디 뭐 하여튼 메디가 들어가는 약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메디라는 말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는 아니고요. 다른 단어를 연결해주는 중성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디칼 무슨 메디 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약제 하나가 메디록스라는 약제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한동안은 마치
난의 세균을 죽이는 절대 약재인 것처럼 이렇게 막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막 홍보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사람이 수술할 때 쓰는 소독약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난에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좋다. 근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유해하지 않고 좋은 소독약이죠. 약재죠. 좋습니다. 다만 그 약재는 생물성 움직이는 생물성 세균을 죽이는 데만 전과가 있는 것이지 이 식물성 곰팡이류에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도 이제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이 세균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은 반쪽 살균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그 살균제, 살충제에 관한 정확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촬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2월에는 살균제, 살충제를 한 번씩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는 10개, 한 3,000대 1 정도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3,000대 1 정도로 해서 가볍게 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꽃대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급격한 가온은 피하시고 가능하면은 밤 야간 온도를 10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약간 훈훈하게 그 정도 10도에서 15도 정도로 해가지고 주간 온도 한 20에서 25도 정도 이렇게 해서 관리를 쭉 하시면 꽃대가 서서히 신장을 해서 알맞은 높이로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정상적인 개화를 해야만이 후발로 들어오는 색화 개체들은 서서히 이제 색이 들어오면서 색이 더 짙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 전시회장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꽃대가 휙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철사로 막 감아놓은 그런 꽃대들이 있죠. 그건 급방울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만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올해는 여러모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산지를 다녀왔는데요. 엄청 올해 그 한파가 심해서 난들이 전부 얼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로 정말 고사해버린 난초들이 많고 한마디로 산지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꽃대들도 그만큼 다 얼었고 짓물러 버렸기 때문에 아마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난들도 좋은 꽃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혹한의 추위를 뚫고 이겨낸 홍화 개체들 또는 발색 개체들은 정말 좋은 색감으로 쫙 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색감이 잘 발색된 그런 색화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유안을 삼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자연의 이치라는 것에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그런 대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어쨌든 자연의 어떤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난초들도 그 혹한의 추위를 뚫고 이겨낸 난초들은 생강근들도 올 여름에는 정말 강하게 튼튼한 신화들을 물려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2월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꽃에 관한 내용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제 난초들은 거의 대부분이 초화들이 많습니다. 산채품들이어서 초화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은 일찍 벗겼고 어떤 것은 늦게 벗기고 또 어떤 것은 지금까지 두어야 되고 이것을 제가 일일이 보여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3월 달에 꽃이 다 만개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개체들은 언제 화통을 씌웠고 언제 벗겼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만한 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자료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정말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더불어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지식입니다만은 저도 계속 또 노력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녹제TV 많이 애청해 주시고 응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